3개월의 월차임, 2년분의 차익, 그리고 임차인이 생긴 손해 중 3위손 중 3위손 중 높은 금액을 이제 배상해 줘야 된다. 요거 주의하시면 돼. 3개월의 월차임, 그다음에 2년분의 차액, 그리고 임차인 실제 입은 손해 3위손 중, 자 따라서 3위손 중 높은 금액, 그래서 배상해 줘야 된다. 그거 나올 거라고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2기연체, 3기연체, 2기연체, 2부재 없이 상가임대 똑같이 못한다. 현저한 사유, 대부분의 점유회복, 중과실로 멸실시켰을 때 여기다가 2기, 상기 임대차에서는 상기, 그리고 부정한 방법, 보상 제공, 그리고 여기에 실제 거주 목적이야. 실제 거주 목적. 근데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절해놓고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절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임차해줘버려.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3개월치 월차임, 환산 월차임 3개월분, 그다음에 차액 2년분, 실제 입은 손해, 그래서 이렇게 오면 3위손 중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분들 환산보증금이 서울은 9억 이하, 9억 이하인 상가 건물에만 적용되는데, 서울에서 9억을 넘는 10억의 경우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규정이 적용되는 규정이 몇 개 있느냐? 그것이 대권 3기 요구. 상가임대차에서. 그래서 대항력. 그러면 10억짜리 되더라도 인사신청 오면 된다는 거예요. 인사신청. 그럼 대항력 갖는다는 거지. 권리금 회수. 상가임차인도 11억 되어도 권리금 회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기 연체가 아니라 3기 연체,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아무리 인사신청하고 확정일자 받았어도 상가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같은 건 인정되지 않는다 아시면 돼요. 그래서 대권 3기 요구는 넘어도 적용된다. 대권 3기 요구는 넘어도 적용된다. 그리고 또 중개사법에서는 무슨 표준계약서 이런 거 나오는데, 표준계약서 작성이 무슨 민사상의 권리 의무를 기울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법은 그런 게 안 나온다고. 이게 대권 3기 요구는 넘어도 적용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차임 증액을 할 수 있는가? 그건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100분의 5를 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 이어서 7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틀린 것을 골라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 소유권의 성립, 그 다음에 공용부분의 성립, 대지사용권의 성립 나오면 등기 없이도, 그래서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성립이야. 성립, 실, 변경은 등기 없이도 맞고, 집합건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구분소유권 성립 시점은 등기 없이도, 그래서 구분행위가 있고 완성이 되면 성립이 되는 거지, 등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완성시. 자,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없다는 것 취지. 집합건물법에서는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도 취지는 등기하여야 꼭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규약상의 공용부분도 취지, 대지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도 취지,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취득한, 여기서 제3자인데
모른 채가 여기 나오잖아. 선이 이렇게.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인데 이 선의 앞에 모른 채가 여기 나왔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에 맞는 표현이다. 네 번째, 전유 부분 또는 부속 건물이 규약 또는 공정 징소로서 공용 부분으로 정해진 경우, 이게 이제 법정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법정 공용 부분, 규약 공용 부분, 전유 부분이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으로 되었으니까는 그렇다는 취지를 등기하라. 자, 이제 결의를 해야지. 그러면 결의를 할 때 결의 내용이 여러 가지 법령이 위반되었대요.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는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 근데 그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1년 6개월 2개 있다고. 1년 6개월. 그래서 1년은 결의 한 날로부터 기산점. 그리고 안 날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안 날로부터니까 여러분들 한 날로부터는 안일 자동펌프 외우라고 그랬지. 그냥 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래서 안 날로부터 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6개월 이내 이렇게 고쳐야지. 그래서 여기 하나 주의하시고. 자, 이어서 79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의 금전을 빌리면서 자신의 X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병 명의로 가등기를 해주었다. 갑은 을에게 일단 저당권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병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담보 가등기 권리자지. 그러면 나중에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하려거든 청산 절차를 마쳐야지. 그러면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돈을 받는 방법이 채권 회수 방법이 자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 회수 돈을 받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3가지. 여기서 최유미 알라나 소담이나 알라나 모르겠네 이거. 3가지 생각해. 그 다음에 채움이 3가지. 하나는 경매, 하나는 본등기, 그리고 제3자가 경매했을 때 채권 신고하고. 그래서 꼭 물어보면 주의하셔. 자, 첫째, 을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때는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해야지. 채권 신고하고 없이도 요거 주의하셔야 돼. 채권. 왜냐하면 담보 가등기는 채권이 등기부에 채권이 기재가 안 된다고. 그냥 보증 가등기와 똑같아. 형식은 보증 가등기와. 그러므로 채권 액수가 기재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제3자 경매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채권 신고해야 된다. 채권 신고하고 순위에 따라 우선 면제받는다.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 회수 방법은 스스로 경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청산 절차를 맞춰서 본등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3자 경매 신청했을 때는 채권 신고 후 배당 요구하는 방법. 둘째,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평가했대. 이렇게 채무자에게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얼마다라고 통지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있다. 틀렸고. 병이 여기 또 후순위 있겠지. 그러면 이제 가등기 담보 후에 여기에 후순위가 있다고 막 갑을병정 후순위가 있을 때 이 병은 채무자 등에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후순위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돼. 후순위에게도. 근데 이렇게 통지 안 했다고 해서 본등기 못 해주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병이 후순위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갑은 통지하든 안 하든 통지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후에 있는 거예요. 통지 안 했으니까 내 본등기 못 해주겠다. 그따위 짓은 못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담보권 실행은 거절할 수 있다. 이거 주의.